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관 상정합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입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 근거는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위탁운영 및 안성시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제4조 및 제7조입니다. 제안 이유는 한 번의 전화로 대부분의 단순 반복 민원을 해결하는 민원상담 콜센터를 설치하고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을 전문 운영업체의 관리 기술을 이용하여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감동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며 공무원들의 단순 반복적인 상담 업무 감소로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안성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안성시의회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명은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으로 장소는 민간시설을 임차하고자 하며 규모는 165제곱미터입니다. 주요 시설은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 전산실, 사무실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5년 34개월이고 위탁 범위는 단순 반복 민원상담, 상담원 인력운영, 교육 매뉴얼 관리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9,486만 7천원으로 2023년에는 3월부터 관리자 2명, 6월부터 상담원 8명을 운영하는 위탁비로 3억 2,338만 9천원이고 2024년과 2025년에는 1년 동안 위탁 운영하는 관리비로 위탁비로 물가상승 5%를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도 위탁 예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상담원 8명 7개월 분에 대한 인건비 위탁 예산 2억 2,019만 9천원이고 관리자 QA 1명 10개월 분에 대한 위탁 예산 4,867만 원이며 관리자 센터장 1명 10개월 분에 대한 위탁 예산 5,452만 원입니다. 다음은 콜센터 운영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운영 인력은 센터장 1명과 QA 1명, 상담원 8명, 총 10명입니다. 세부 주요 위탁 범위는 단순 반복 민원 상담 및 안내, 민원 유형 및 민원 만족도 파악, 상담원 인력 운영, 교육 및 상담 매뉴얼 관리, 콜센터 시설물 유지 관리 등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상담 업무는 지방세, 교통민원, 상하수도 요금 조회와 같은 단순 반복 민원이며 상담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단, 담당자 판단이 요구되거나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보안상 확인이 불가한 민원은 제외되고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이 이관됩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일반 경쟁 입찰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진행하며 평가 배점은 기술능력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입니다. 평가 방법은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 순위를 결정하며 수탁자는 안성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다음 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12월에 2023년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1월부터 2월에 민간위탁 조달 의뢰 공개 모집, 제안서 접수 및 평가를 실시하여 민간위탁 심의의 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5월 상담원을 채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9월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전화 민원의 70% 이상을 콜센터에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공무원의 단순 반복 민원 감소로 업무 효율성을 증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 자료로 관련 법령 발췌서와 콜센터 운영 계획, 경기도 시군 콜센터 운영 현황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최승혁 의원님. 네.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콜센터 세부적인 상황 파악이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고 좀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방안이 조금 있을까요? 세부적 저희가 이제 담당 또 팀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요. 그 위탁은 위탁 그 콜센터 안에서 센터장이 또 운영 관리를 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제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콜센터로? 담당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별도로 시에 있는 겁니다. 시 안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밖에 콜센터에는 어떻게 이제 제대로 일을 하는지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그러면 저 그거 구체적으로 저희 팀장님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팀장 김성미입니다. 저희가 그 직원이 지금 2명이 있습니다. 구축하냐고 2명이 있는데요. 이제 구축하고 나서 이제 직원이 거기에 가서 근무할 수 있으면 1명 정도는 그쪽에 가서 근무하도록 하려고 한 예정입니다. 네, 저는 1명 이상은 꼭 콜센터 안에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보안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1명 이상은 좀 안에 있어야 된다. 위탁을 주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정토근 의원님.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혹시 이 콜센터가 사업인가요? 이 민원상담 콜센터가 기업처럼 사업으로 진행돼서 수익이 발생하나요? 아닙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나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나가는 인건비는 지금 100% 네, 12로 나갑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2023년도 위탁 예산 세부 내역에 보시면요. 이 페이지입니다. 공사에서 적용되는 이유는 여기 쫙 내용을 보시면 직접 인건비, 기본급과 성과급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접 인건비, 각종 보험료죠. 이제 과거에 4대였는데 지금 이제 요양까지 해서 5대가 되니까 그거에 준하겠죠. 여기 보니까 써 있어요. 퇴직금까지 충당된다고. 자, 재비용이 들어갑니다.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일반 관리비라고 해서 이윤이 들어 있습니다. 인건비, 일반 운영비 곱하기 5% 해서 이윤이 잡혀 있고요. 또 하나는 부가세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사업비에 돼 있는 부분에 비해서 지금 5% 혹시 이 이윤을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 위탁 사업자니까요. 네. 위탁 거기 위탁 사업자가 이 그 이윤이 있어야 5%의 되니까. 네. 5%의 이윤을 봐라. 네네. 그런데 거기서 운영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사업이냐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저희가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그 위탁하시는 분이 지금 그 위탁을 받으시는 분은 그러면 센터장에 안 앉으시고 위탁 받으시는 분은 센터장도 고용하고 우리 이제 그 품질 관리를 하는 QA도 네. 고용을 1명 하고 그다음에 상담원 8명을 고용할 계획이시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 센터장은 그 위탁을 받은 대표가 센터장이 되는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위탁받은 대표와 네. 이곳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과는 별개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별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근데 같을 수도 있지 않는 거예요? 센터장이 스탁 받아갖고 자기가 센터장 하고 센터장 급여 보니까는
연봉 한 5,452만 원 그럼 잡혀 부의장님- 있네요. 네,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이거는 네. 이제 공개 입찰로 위탁을 해서 위탁자가 잡은 수탁자가 되면 네.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그 센터장이 누군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죠. 자, 저희가 필요한 건 센터장하고 품질 관리자, 그다음에 상담원이 8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산은 이해가 됐고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이 센터를 저희가 건물을 다 짓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비용에 보면은 이 지금 비용 담겨져 있는 거 보면은 인건비, 사업비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사업비 말고도 추가로 이제 그 센터를 준비해야 되는 비용이 별도로 개소할 센터 별도로 또 잡혀 있으시죠? 네, 임차, 예. 네, 임차비입니다. 그쵸? 네, 임대료. 임대료만요? 네네. 건물은요? 건물을 이제 저희가 임대를 새로 신축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안성시에 있는 건물 중에서 저희가 임대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쪽에서 임대하죠. 네, 그래서 그거 수탁받은 거기서 네, 데다가 줄 거죠. 네, 그쵸? 네, 저희가 장소를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차피 건물도 임대를 하든 뭐를 하든 안성시에서 하고, 네? 네, 이 인건비도 몽땅 안성시에서 내고, 네? 거기에 관리 인원도 나가 있고, 그런데 왜 굳이 센터에다 위탁을 줍니까? 왜 굳이 수탁을 줘요? 자, 보시면 토지민원과에서 민원 상담을 부서에서 민원 접수를 받아서 보면은 각 부서 이제 30개 부서가 있다면 30개 이제 가장 간단한 거는 직접 답을 해주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각 부서로 민원 상담 민원 각 부서로 예를 들면 교통과면 교통과 민원이면 교통과로, 예, 주택에 관한 민원이면 주택과로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상담 우리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지금 상담 상담은- 전화를 지금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네네. 우리 자가. 그래서 즉시 대답해 줄 수 있는 거는 해주고 본인이 안 되는 것들은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시스템이. 네,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다고 친다면요. 지금 여기 계획서를 잘 읽어봤습니다. 상담원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요. 여기 단순 업무예요. 단순, 반복 민원, 전화 상담, 안내. 그래서 이분들이 세부적인 걸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운영 방법을 세부 운영 위탁 범위를 보니까 단순, 반복 민원, 전화 상담 및 안내입니다. 지금 똑같이 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고객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상담 인력 운영이 교육 및 상담 매뉴얼 관리입니다. 이 페이지에 있습니다. 네네. 이 페이지 하단에 있는데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상담 받고 있는 데서 인원이 부족하다 치면 거기다 인원을 충원하고, 자, 각 부서에서 전화 상담 받고 있죠. 아니, 전화 상담이 아니라 민원 접수를 전화 콜센터 지금처럼 전화 민원이 들어오면은 직접 안내할 수 있는 건 안내하고 안내할 수 없는 거는 각 부서로 연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지금 공직 생활 얼만큼 되셨습니까? 30년 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혹시 질문 민원이 들어오면은 모든 민원에 대해서 다 대답해 주실 수 혹시 있습니까? 모든 걸 다는 아니겠죠. 많이 하시나요? 그래도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 배석하고 계신 팀장님 뒤에 계신데 팀장님이 국장님보다 더 많은 거를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 민원에 대해서. 아니면 국장님이 더 좀 많이 알고 계실까요? 누가 더 그거는 그건 부의장님 우리가 업무를 해본 그 부서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쵸. 예.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의장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우리가 상담원이 연결해 주는 거는 단순 그냥 코드만 꽂아서 그 부서를 원하면 부서로.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상담원이 잘 몰라서 그 우리가 시민이 이제 전화를 했는데 뭐 지방세에 대해서 뭐 막 얘기를 했는데 그걸 잘못 연결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못 알아듣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민들이 이제 불편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콜센터는 그냥 그 콜센터 안에서 상담이 가능하고 거기서 해결을 하고 그런 취지입니다. 거기서 해결을 다 할 수 없죠. 왜냐 지금 저희 이 담당 부서에서 이 팀장님이 이 다른 부서보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지금 이 설명을 이 사업 지금 이 계획안 설명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30년 된 국장님조차도 그거를 다 파악해서 답을 못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 상담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상담하는 교육을 받아서 전문성을 띄어서 단순한 전화들은 받는다고 했는데 반대로 좀 해석해 보겠습니다. 건물도 임차도 하고 임차 지금 하지 않습니까? 임차도 해야 되고 인건비도 시에서 다 주고 교육도 시에서 이제 예산 들여서 교육까지 시킵니다. 다 시에서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전화를 해서 답변해 줄 수 있다면 지금 단순히 꼽아준다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각 부서로 연결해 주는 거. 아, 그분들을 교육시키시면 되죠.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전문 인력으로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일을 아까 말한 단순한 답변. 상담 지금 콜센터가 만들어져도 좀 더 어려운 거는 못한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은 저기 비밀이 필요한 네 이런 것들은 또 하지 않는다고 뒤에 보면은 이런 일들은 또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비밀 보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제외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기대 효과가 전화 상담 70% 이상이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민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 단순 반복 전화 민원 감소로 직원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겠다. 직원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콜센터에서 전화 받아서 코드 꼽아주는 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 이 콜센터에 지금 이 콜센터에 민간 수탁을 줘서 거기서 전문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일을 가져가고 나니까 이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그동안 직원들이 이 전화 받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예? 민원을 감소시킨다는 건데 밖에서는 어차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안성 시민의 대다수 내지는 많은 분들이 자 도로에 문제가 있는데 주택과에다가 전화해서 아 여기 도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안 하십니다. 도로에 문제가 생겼으면 교통과로 할 거고 주택에 문제가 생겼으면 주택과로 하겠죠. 그리고 우리 시 콜센터는 시에 있는 콜센터 그 전화 받아주는 전화 상담원은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은 그 민원 얘기 들어보고 어느 부서로 어느 과로 연결해 주거나 아니면 그쪽 부서로 연락할 수 있게끔 안내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각 부서에서 20년 30년을 하신 분들도 민원을 다 해결하고 모르는데 콜센터 직원을 아무리 교육시키고 상담 매뉴얼을 줘서 한다고 해갖고 그게 어떻게 정확하게 민원 처리가 되고 우리 시민이 민원 해소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순간 각 부서에서 반대로 그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던 부서 담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관심도가 떨어져서 민원 처리가 더뎌질 수 있는 거죠. 그 부서로 직접 가면 전문성이 있어서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잠깐만요 모르는 거는 일단 다시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고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팀 쪽 거면 그렇게 알아가지고 답변을 해주는 게 더 효율성이 저는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지금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 지금 얼마 들어가신지 아시죠? 네. 3억도 아닙니다 이게. 와 지금 이 비용을 써가지고 지금 거기다 건물까지 임대해서
이거는 오히려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기존에 받고 있는 분들한테 전문 교육 시켜주시고 각 부서에 그 전담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전담 인력 지금 상담받고 있는 전담 인력들한테 교육을 좀 더 시켜서 일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는 것이 더 전문성이 더 높아지고 보안도 더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부회장님, 과연 이거를 민간한테 이렇게 맡겨서 보안에도 허점이 생기고 공무원도 또 거기 나가서 파견 나가서 거기를 지키고 있어야 되고 왜 이렇게 네네네 그 부분이 좀 본 의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부회장님, 저희가 이제 경기도의 17개 시군에서 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 17개 시군의 콜센터 운영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우리 팀장이 계속 벤치마킹했고 했으니까 한번 우리 네, 그 팀장님 부분 의견을 한번 충분히 들어보도록. 얘기도 들었고 저희 파악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의원이 그냥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이 콜센터 직원들 업체, 네, 그 업체에서 그 직원들 근무하던 직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확인 파악을 했습니다. 너무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들을 본 의원도 막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공무원 비밀유지 계속 서약하고 근무하시죠. 네네. 그런데 공직자분들도 비밀유지가 안 되고 간혹 가다가 밖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전문적인 공부를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그 업무를 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사석에서 내지는 이 비밀 보장이 밖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들을 네, 저희가 여러 방향에서 여러 방법으로 지금 확인을 했고 그래서 지금 보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아니면 인원들 지금 근무하시는 부분들이 인원이 부족해서 빨리 그게 해결이 안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교육도 시키시고 관리를 하셔야 전문성을 갖고 즉시 해결이 되지 30년 된 국장님도 다 모르시는 분야들을 이 상담원들한테 알려줘서 그거 간단하게 답변 주고 나머지는 도로 그 과로 오는데 그게 무슨 그렇게 효율성이 높다고 3억 2,300만 원이 넘는 돈을 여기다 투자하고 또다시 임차도 해야 되고 거기 또 이제 만들어주고 이 비용들을 과연 그 비용 대비 이게 만족도가 높은지 네, 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부의장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보안에 관한 말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반인의 그 신상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금융원에 가면 비밀번호를 눌러달라 했듯이 본인이 눌러야 됩니다. 누르면 그냥 모니터에 그분이 원하는 것이 뜨는 것을 상담원이 얘기하는 거지 그분의 신상이 뭐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가 뜨고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 네, 콜센터는 잘 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깐 시간이 지금 없어서 일단 이제 부결위원은 나온 거니까요. 일단 표결을 하시는 걸로 하시죠. 뭐 지금 뭐 상황에서 더 혹시 질문하시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부결위원 나왔으니 그냥 표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예, 거수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2시가 다 되고 있습니다. 자,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부결 동의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의 부결 동의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 투표로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지금 이게 약간 좀 헷갈리는데요. 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결 동의를 위하는 거라 찬성 반대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있어서 여기 지금 의사일정이 조금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결 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 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결에 찬성하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대하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7명 중 찬성 4,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의 부결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